지난 3일 계엄 선포의 영향으로 환율이 치솟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제적인 충격이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세 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경제적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박대기 기자와 함께 현재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경제 전문가들은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를 내놓는데 어떤가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공이 현재로 넘어가면서 이 불확실성은 줄어든 상황이고요. 한국은행도 발표를 했습니다. 탄핵안 가결로 정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경제적 시장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평가는 아직 주식 시장에는 오지 않은 겁니까? 주가가 그렇게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선반영으로 봐야 되겠죠. 이미 지난 금요일에 코스피가 이 탄핵 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변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 회의를 여는데요.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0.25%포인트 하더라도 앞으로는 금리 인하를 좀 속도를 조절할 것이 아니냐 이런 신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에 악영향이기 때문에 좀 주가가 부진한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피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엄 사태 이후에 가장 눈에 띄는 거가 뭐냐면 환율이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환율의 변화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가요? 네, 계속 그 고공행진 계속하고 있고요. 어제도 전날보다 2원 올랐는데 오늘도 2원 돌은 1,437원에 시장이 시작됐습니다. 네, 아직 탄핵 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취임이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에서 20%의 일반 관세를 매기겠다는 등 강력한 관세 정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게 도입돼서 우리 수출이 타격을 입는다면 원화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미국이 이런 관세를 매기게 되면 미국 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화의 상대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환율이 예상됩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환율이 고공행진을 당분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가 자영업자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외식업자 가운데 절반 정도는 52%, 숙박업자 가운데도 42%가 최근의 이 계엄 사태 이후의 정치 불확실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탄핵안 가결 직후에 우리 국회의장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취소했던 송년회를 다시 잡아주길 바란다 이렇게 국민에게 당부한 말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아시다시피 연말이 대목이고 각종 모임으로 이 자영업자들이 살아나야 될 시점인데 이 계엄령과 그 뒤의 정치적 혼란 때문에 이 충격이 큰 상황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도 마찬가지로 연말 행사를 취소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예전 탄핵도 있었는데 그때와는 또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그 경제 환경이 또 그때와는 똑같지 않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와 한번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어떨까요? 당시에는 사실 그 경제적 충격이 단기로 그쳤습니다. 2004년하고 2016년인데요. 이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좀 비슷합니다만 2004년 탄핵 전국에서는 소비 심리 회복까지 1년 정도 걸렸고요. 다만 1년 걸린 이유는 카드 사태와 부동산 경기 후퇴라는 그런 당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좀 오래 걸렸습니다. 반면에 2016년 탄핵 때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이 넉 달 정도 만에 소비 심리가 예년 수준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는 건데요. 2004년 당시에는 중국이 급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대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나던 당시였고요. 2016년에도 이 반도체가 역사적인 대호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도 좀 부진하고 대중국 수출도 좀 비틀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효과가 오래 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거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다른 나라를 향해서는 뭐 몇 번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그 대통령 부재 때문인지 아직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발표가 없는데요. 하지만 지난번에 기습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발표했죠. 뭐 이런 일들이 기습적으로 언제 어떤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손정희 회장을 만나서 이 140조 원이나 투자를 받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모든 카드를 가지고 관세 협상을 하겠다. 또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할 거다 하면서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트럼프는 이 손 회장 만난 것처럼 CEO라든지 아니면 국가 정상을 만나서 1대1로 협상하는 걸 선호를 합니다. 당분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상 회고가 쉽지 않은 만큼 이 통상 당국자라도 선제적으로 트럼프 주변 인사들을 만나서 협상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트리도 총리가 이 관세 발표 직후에 나흘 만에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서 트럼프 당선인이 트리도 총리에게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물어볼 정도로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태에 이르기 전에 우리나라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